대구은행 이사회가 은행장 후보 2명을 추천했는데 둘 다 채용 비리나 펀드 투자금 손실 보전 문제와 연관돼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오디션을 열고 있지만 절반가량은 오디션과 관계없이 배역이 정해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중 추태를 부린 예천군 의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현지 구급당국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 한수원이 필기시험을 치른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은 큰 추위는 없지만 공기질은 계속 탁합니다. 다만 대기질은 오후 들어 점차 풀리겠습니다. 김영환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곳곳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어제에 비해 아침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 5도, 안동은 4도 예상되면서 종종 찬바람이 불지만 평년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탁한 공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3 마이크로그램, 구미는 73, 영주 6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전 중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더욱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점점 찬바람이 불면서 이 대기질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전까진 잊지 말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온 뒤 다시 예년 기온이 회복되겠고요. 구름 사이로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달째 공석인 대구은행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 대구은행 이사회가 후보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도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뽑아도 말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차기 은행장 후보는 노성석 전 DGB금융지주 부사장과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노성석 전 부사장은 대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으로 기소 유예,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그래도 아직 남았는데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은행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박명흠 전 대행은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DGB캐피탈 아들 채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 지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1,000억 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돼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후보 2명 모두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는데도 은행 이사회가 추천한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 책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판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후보 추천위원회, 즉 자추위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인물을 최종 후보로 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나올 때까지 김태호 회장에게 행장을 겸직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태호 회장은 지주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은행장으로 앉혔다가 낙마하게 된다면 더 큰 비난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장 선임이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 배역을 두고 예술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보다는 예술감독 인맥에 따라 주요 공연 배역이 정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중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됐던 투란도트를 위해 연초에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남자 주인공 칼리프 역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에 참여하지 않았던 테너 한 명이 예술 감독에게 따로 가서 칼리프 역할을 따냈습니다. 예술 감독 대학교 후배입니다. 지난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 공개 오디션 결과를 실제 출연진과 비교했더니
절반 정도만 오디션으로 뽑혔습니다. 나머지는 공연예술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예술감독이 직접 캐스팅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두고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 성악가가 자기는 무슨 오페라의 작품에 들어간다. 누구는 무슨 오페라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인데 성악가들이 자기가 무슨 오페라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개 오디션 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공개 오디션이 있고 나서죠. 발표가 있기 전이고. 지난해 대구 오페라하우스 기획 공연 무대에선 주요 출연진을 분석했습니다. 주연급으로 5번 이상 출연한 성악가가 4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예술감독이 지난 2016년에 만든 예술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여주인공 역을 5번 맡은 성악가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으로부터 협동조합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조연급까지 따져보면 협동조합 조합원과 예술감독의 학교 선후배, 제자로 분류되는 성악가 10여 명이 작품마다 등장합니다. 서울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음악계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성악가들을 만나보면 대구에 가면은 어떤 라인으로 돌아간다 하더라 이런 말이 돌 정도입니다 지금. 예, 심각한 부분이죠 이거는. 음악인으로서 예술에서 지켜야 될 자존심이나 이런 자부심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돈에 의한 아니면 권력에 의한. 오디션 채점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합니다.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OX, 즉 통과 아니면 탈락을 적는 방식이다 보니 심사위원 2명만 통과로 평가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건 지난 2017년 대구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오디션 점수표인데요. 심사위원 1명은 이 방식으로 채점했지만 다른 1명은 10점 만점의 점수로 나머지 1명은 아예 점수도 없이 응시자들의 평가만 적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실무진에 자기 판단과 인맥으로서 이렇게 많이 캐스팅했는데 본 의원들은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대구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은 공개 오디션은 1등을 뽑는 콩쿠르와 다르다며 감독으로서 역할에 적합한 배우를 선택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 때 오디션을 할 때 만약에 어플라이를 1000명이 했는데 그 1000명에서 이번 프로덕션에 세울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이 캐스팅 오디션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특정 배우들이 여러 번 출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오페라를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출연 횟수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됐습니다. 조리원 병동은 폐쇄됐지만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후조리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방마다 청소와 소독이 한창입니다. 대구 한 어린이병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겁니다. 이제 퇴실하고 나니까 거짓말 하던데 근데 발산사들도 그걸 뭐 확진을 받으셔 왔나 봐요. 지난달 21일 산후조리원을 나간 신생아가 사흘 만인 24일 처음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9일과 이달 3일, 4일과 6일까지 아기 4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RSV 감염증은 영유아, 면역 저하자, 고령자에게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대표 바이러스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아기들은 의료기관에 무조건 가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신생아 같으면 입원을 대부분 시켜요. 추가 감염 확산도 우려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들과 함께 있었던 신생아 63명과 산모, 간호조무사 등 170명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앞으로 최소 2주가량 신생아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염성 질환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RSV가 즉시 신고 대상이 아닌 전염병이라
어제 아침에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즉시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간도 늦었고. 실태보다는 매뉴얼을 따지는 전염병 대응 체계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추태를 부렸다는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고발에 이어 의원직 사퇴, 또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제명 요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현지 911에 신고한 당시 녹취록을 MBC에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빡빡한 해외 연수 일정에 불만을 품고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여행 가이드를 폭행한 직후 캐나다 911 신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I need the police, please. Have you called already? No. Yeah. Somebody called for me. No ambulance. No ambulance? No, but the blood is coming too much. 예천군의회 관계자들이 말리는 소리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Yeah, somebody hit me. I'm wearing glasses. The glasses broken, also I'm bleeding. 사과로 왔습니다. 사과로. 끊어보세요. 끊고 얘기 좀 하고 통화를 해. 토론토 현지 경찰과 구급차가 달려왔고 가이드가 응급처치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안동 MBC의 첫 보도 이후 예천군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폭행 당시 음주 여부, 또 다른 의원의 여성 접대부 있는 술집 안내 요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이 이어지면서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예 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도둑들, 예천군 의회 의원들은 사퇴하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예천군 의회 표지석을 씻어내는 때밀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군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예천군 의회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경북도당은 해외 연수 경비 6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군의원 9명 중 7명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연수 폐지와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0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한수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서 한수원이 필기시험을 치른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규직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원은 특수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체력장과 직무 적성검사, 면접을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직무 적성검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 5개사 같은 경우도 면접만으로 전환을 했는데 유독 한수원만 NCSO 같은 직무평가 필기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탈락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용역으로 남아라. 특수경비직 대부분 이미 수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착잡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다들 20대, 30대 청춘을 그래도 8, 9년씩 보낸 저희 직장인데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직무 적성 검사는 공기업 직접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본사 후생 담당원 수준까지 합격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경비직 채용의 경우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10여 개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소방점검 직종 44명이 한수원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방안이 서로 다르고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비정규직 행정기술직 직원 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용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여 동안 직종 현황과 규모, 전환 방식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정원 100명 가운데 남은 인원 8명은 공개 채용을 실시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등 420여 명을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속이는 방식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축산물 이력제 거짓 표시와 정부 공급사를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원산지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최근 5년 동안 15억여 원을 지급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의당은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총액의 절반가량을 대학생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늘호수 서미자 대표님 30만 원, 사단법인 대구패션기능인협의회 20만 원, 대구공업고등학교 축구부 1동 50만 원, 주식회사 삼동건설 박남진 대표님 50만 원, 견산시 와촌면 제향군인회 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와촌면 제향군인회 신현곤 회장님 10만 원, 경산시 진량읍 서기원님 40만 원, 경산시 북부동 신지호님, 신유호님, 이수연님 각 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강추위는 없습니다. 어제에 비해 아침 기온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5도, 안동은 4도가 예상되면서 종종 찬바람이 불겠지만 평년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탁한 공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53 마이크로그램, 구미 73, 영주는 6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전 중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점점 찬바람이 불면서 이 대기질은 나아지겠지만 그 전까진 잊지 말고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점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도, 영천도 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구 5도, 영천 6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김천 영하 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상주 3도, 김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예천 영하 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4도, 예천 3도로 조금씩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온 뒤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구름 사이로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